새벽 5시입니다. 도쿄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비서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줘. 중요한 계약 건이라는 항변이 들려왔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짐을 챙겨 나리타가 아닌 하네다 공항으로 달렸어요. 새벽 첫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산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2박 3일째. 그 남자는 제 38년 지기 강태민이었습니다. 미쳤죠. 제가 직접 아내를 보낸 겁니다. 혼자서 폭설이 내릴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59세 건설회사 기획본부장인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남자로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태민이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38년 우정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했대요. 차 사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민이 아내 정혜진 씨, 56세. 명동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밝은 분이었어요. 퇴근길에 역주행 차량을 만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사흘 내내 태민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빈소 의자에 앉아 아내 영정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태민이가 결심했습니다. 평창으로 내려가겠대요. 서울엔 추억이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답니다. 회사도 사직했어요. 태민이는 우리가 함께 뛰놀던 고향 강원도 평창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옛집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와 제 아내 서윤아는 한 달에 2번씩 태민이를 찾아갔습니다. 집 청소하고 빨래 개켜주고 반찬 만들어주면서 친구를 돌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1년 동안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여자로 대해주지 못한다는 것. 1년 4개월째 남자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미친 생각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태민이가 아직도 그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걸. 혜진 씨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4명이 홍대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삼겹살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주잔이 오가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혜진 씨가 소주를 한 잔 비우며 갑자기 물었어요. 얼마나 자주 하냐고. 제 아내가 당황했지만 혜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루 한 번은 꼭 한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좋아진 것 같대요. 태민이가 민망해하며 말렸지만 혜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죠. 그 순간 제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소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가 농담처럼 저한테도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린 바빠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역시나 실패했죠. 몸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민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민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떻게 사냐고
혜진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 중얼거렸습니다. 56세.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뻤던 혜진 씨. 하루 한 번은 꼭 한다며 행복하게 웃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사흘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 아내 유나가 모든 걸 도맡아 했습니다. 조문객 응대하고 식사 준비하고 유족들 챙겼어요. 발이 나는 날 태민이가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을 함께한 친구가 무너지는 광경이었으니까요. 2달을 버티다가 태민이가 결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평창으로 내려가겠대요. 집에 가면 혜진이 냄새가 나고 출근하면 혜진이가 싸준 도시락 생각난답니다. 미칠 것 같대요. 강원도 평창, 우리가 태어나 자란 산골 마을. 태민이는 할아버지 댁부터 내려온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1년 동안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태민이를 찾아갔습니다. 첫 방문은 한겨울이었어요. 집은 먼지투성이었고 태민이는 수염을 기른 채 소주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유나한테 미안해했어요. 이런 꼴 보인다면서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민이와 마당에 앉아 소주를 나눴어요. 태민이가 털어놨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대요.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겠다며 외롭다고 그것도 그립다고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3번은 했는데 이제 혼자랍니다. 참 처량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1번, 때로는 2번씩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봄에는 텃밭 가꾸는 것 도와주고 여름에는 집 수리하고 가을에는 김장 도와주고 겨울에는 눈 치웠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년 동안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내와의 부부 생활은 한 달에 1번도 안 됐고 그마저도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2주 전 그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샤워 후 로션 바른 향기를 풍기며 제 옆에 누웠어요.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저도 원했어요. 53세,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5분, 10분. 아내가 애써 도와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며 위로했어요. 피곤했나 보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등을 돌렸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몰랐어요. 한 달에 1번도 못하는 남편. 53세 아내에게 나는 뭘 해주는 거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태민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그것도 그립고 일주일에 3번은 했다던 태민이의 말이요. 그리고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것. 하루 1번씩? 그 말이요. 태민이는 아직도 건강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불행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출장을 가야 한대요. 이번 주 금요일 2박 3일이랍니다. 금요일이라고요? 마침 그날이 태민이네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환절기라 감기 걸릴까봐 옷 빨래해주고 김치찌개 끓여주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일본 출장이 잡혔대요. 금요일에 2박 3일. 아내가 그날 태민이 오빠네 가기로 한 날인데 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자고 하면서도 환절기인데 혼자 계시면 걱정된대요. 아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어요. 차라리 유나만 보낼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3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태민이는 외롭겠지.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성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까? 유나도 불만족스러울 거야. 1년 4개월 동안 내가 못 채워줬잖아. 53세, 가장 필요한 나이인데. 하지만 이건 미친 짓이야. 38년 우정을, 내 아내를. 그런데 생각해보면 태민이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 모르는 남자보다는 38년 친구니까. 혹시 둘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적어도 유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잖아. 내가 못해주는 걸? 아니야. 안 돼. 이건 배신이야. 침대에 누워서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중에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수요일 밤 또 아내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괜찮다고 위로했지만 그 눈빛에 깊은 실망이 있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보내자. 유나만 보내자. 태민이는 내 친구니까 절대 선 넘지 않을 거야. 그냥 서로 외로움을 나누는 거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혼자 다녀오라고. 아내가 수저를 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태민이 오빠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할 것 같다고 김치찌개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혼자 어떻게 가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루만 다녀와도 된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간의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대요. 김치찌개 재료 맛있게 준비해서 가겠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로 보내는 거야? 내 아내를 2박 3일 동안?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였어요. 아내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 재료를 챙기는 소리, 빨래 바구니에 청소도구 넣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아니,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가라고 했어요.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아내가 알겠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고마워한대요. 이해해줘서. 뭘 이해한다는 거지? 내가 뭘 이해해준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아내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도 가방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강원 영동 지역 폭설주의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2시 도쿄 호텔. 짐을 풀자마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잘 도착했냐고 물으니 오빠네 막 도착했대요. 태민이 오빠가 반가워하며 김치찌개 재료 보고 좋아하신답니다. 청소 도와드리고 일찍 출발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는 맑았어요.
휴대폰으로 강원도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대설주의보. 가슴이 더 답답해지네요. 그 시각 평창입니다. 유나가 태민이와 함께 집 청소를 했어요. 먼지 닦고, 옷 빨고, 방 정리하고, 저녁 6시쯤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강원 영동 지역 국도 통제 예정. 유나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대요. 태민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금 나가면 중간에 갇힐 수도 있으니 일단 뉴스를 보자고 하네요. 7시 뉴스. 국도 전면 통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통행 불가. 유나가 어떡하지 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못 나갈 것 같대요. 국도가 완전히 통제됐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까지냐고 물으니 내일 오후까지래요. 그럼 옷반에서 자야 할 것 같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으니 걱정 말래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룻밤? 둘만? 둘째 날 아침 8시입니다. 유나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는데 세상이 온통 하얗더군요. 거실로 나가보니 태민이가 벌써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유나도 삽을 들고 함께 눈을 치웠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태민이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유나가 놀라서 달려가네요. 괜찮으세요? 눈이 생각보다 무겁다며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태민이가 소파에 앉으면서 파스 좀 부탁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유나가 파스를 가져왔어요. 태민이가 티셔츠를 벗는데 그 순간 유나의 숨이 멎는 것 같았나 봐요. 태민이의 등 근육이 단단하더군요. 5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유나가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더군요. 태민이의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네요. 태민이가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유나, 고마워. 그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유나가 황급히 파스를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부엌으로 뛰어가서 차가운 물을 들이켰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군요. 그 시각 도쿄입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되네요. 오후 3시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눈 치우고 점심 먹었대요. 태민이 오빠가 허리를 다쳐서 파스를 붙여드렸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파스를 직접?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은 올라올 수 있겠냐고 물으니 도로가 개통된답니다. 다행이네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유나는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질 않아요. 내일 아침이면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목이 마릅니다. 유나가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복도로 나가자마자 멈칫했어요. 태민이도 막 방문을 열고 나오는군요. 둘의 시선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 복도, 달빛만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네요. 둘이 동시에 이름을 불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유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온대요. 유나도 그렇답니다. 태민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예요. 태민이의 눈빛이 다릅니다. 낮은 목소리로 유나를 부르네요. 유나야.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나 정말 외로워.
태민이의 손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유나의 뺨을 향해서요. 태민이의 손이 유나의 뺨에 닿기 직전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태민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준호. 38년 동안 함께한 친구. 그리고 유나의 머릿속에도 떠올랐나 봐요. 남편. 20년 동안 함께 산 사람. 태민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손을 내리네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정말 미안해, 유나야. 내가 미쳤나 봐. 준호는 내 친구고 너는 친구 아내인데 말이야. 태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1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 근데 그게 변명이 되진 않지. 정말 미안해. 태민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셋째 날 새벽 5시입니다. 도쿄 호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줘. 짐을 챙겨서 하네다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가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요. 오전 9시 양양공항에 도착했네요. 택시를 잡아서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태민이 집 앞이네요. 현관문 앞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태민이에요. 너 왜 왔어? 태민이의 얼굴이 맑습니다. 일정이 급하게 끝났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저를 봅니다. 여보,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자연스럽더군요. 불편한 기류가 전혀 없습니다. 밥을 다 먹고 태민이가 담배 한 대 피우자며 마당으로 이끌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만 흐르다가 태민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 내가 왜 갑자기 왔는지 알아? 걱정됐지? 불안해서 일정 다 펑기치고 날아온 거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은 태민이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2박 3일 동안 나 흔들렸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나를 봤잖아.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1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게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근데 안 했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말이야. 솔직히 5초만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네요. 근데 내 얼굴이 떠올랐어. 태민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38년이야. 그게 2박 3일 욕망보다 가벼울 순 없잖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유나도 착해. 근데 선 안 넘었어. 나도 유나도.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태민이가 제 어깨를 쳤어요. 나 이번에 깨달았어. 사랑이 뭔지. 욕망을 참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태민이의 목소리가 떨리네요. 내가 우리 혜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친구야. 응. 사실은 말이야. 말을 꺼내기가 어렵더군요. 나 1년 4개월 동안 유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뭐? 발기부전이야. 태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던 거야. 유나를 너한테 보낸 게.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못해주니까 차라리 너라도. 정말 미친 짓이었지. 태민이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외로워 보였구나. 태민이가 말하네요. 아, 병원 가. 비뇨과 병원 가라고. 유나가 원하는 건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내 관심이야.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지. 같이 가줄게.
비뇨과 친구야. 눈물이 났어요. 59세 먹고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야, 울지 마. 창피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태민이가 제 어깨를 안아주더군요. 우리 38년인데 뭐 이것도 못 이겨내겠어? 담배를 끄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내와 둘이 산책을 나왔어요. 한참을 걷다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흔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솔직히요. 오빠가 좋아 보였어요. 당신이 나를 못 채워준다고 원망도 했었어요. 미안해. 아니, 들어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빠가 말했어요. 유나, 난 너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넌 내 친구 아내야. 돌아가라고.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욕망은 순간이고 우리의 20년은 영원이라는 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당신의 따뜻함이, 배려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일정 펑기치고 여기까지 날아온 거 정말 고마워요. 바보 같으면서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병원 가요. 비뇨 가요. 같이 가요. 다시 시작해요. 눈 내린 산길에서 우리는 오래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태민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셋이서 비뇨과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는데요. 치료 가능하답니다. 약물 치료와 운동 병행하면 3개월 안에 좋아질 거래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아내와 태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료 가능하대. 3개월이면 된대.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더군요.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매일 저녁 30분씩 걸었어요. 아내와 함께요. 3개월하고도 2주가 더 지났을 때예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반응이 왔습니다. 1년 8개월 만이었어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둘 다 울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해냈어요. 100살까지. 그날 저녁 태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됐어. 오늘 됐어. 축하한다. 우리 보니까 나도 희망이 생기더라. 사랑이 다시 가능하다는 거. 재혼 생각해봐.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카페를 열었어요. 작지만 행복한 카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대학 동기가 왔어요. 최미경, 55세.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미경 언니를 태민이 오빠한테 소개해 줄까? 한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태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유나가 누구 소개해 준대. 한번 만나보마. 첫 만남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저희 카페에서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태민이가 청혼하려고 한답니다. 축하한다.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태민이가 줄에 맡아달라고 하네요. 영광이지. 결혼식 날 봄이었어요. 주례를 서기 위해 단상에 올라갔어요.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우정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결혼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약속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말을 저도 배웠습니다. 이 친구에게서요.
신랑 강태민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38년을 함께 웃고 울었어요. 신부 최미경 씨는 제 아내의 소중한 선배님이시고 이제는 저희 가족입니다. 두 분이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식이 끝나고 태민이가 다가왔어요. 고마워. 축하해.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포옹했습니다. 38년 우정의 포옹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4명이 함께 그 사진을 카페 카운터 뒤에 걸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4명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